여러분, 가난하면 애 낳지 마세요. 가난의 대물림은 아동학대이자 죄이고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왜 개나 소나 애를 낳습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이 영상 보고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관련해서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짧게 요약해서 얘기해볼게요. 요즘 저소득층에서는 출산을 포기했다. 소득계층에 따른 출산 비율을 보면 출생아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가정에서 태어난다 이런 기사가 보이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소득층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많아요, 여전히.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애를 낳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저는 크게 두 개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무지성 임신과 두 번째, 본인 만족이에요. 첫 번째, 무지성 임신은 말 그대로 임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미래 계획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가 덜컥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닥쳤으면 현실적으로 부모로서 준비 안 된 본인들의 현실을 자각하고 하루빨리 애를 지우는 게 맞아요. 아니, 다른 말은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지우는 게 맞아요. 그냥 임신했으니까 생각도 없이 낳는 이런 사람들은 장기 계획 능력 자체가 없는 거고 당장 애 낳는 것만 생각하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에요. 아이의 성장 과정이나 뭐 10년 후, 20년 후 이런 거는 생각하지를 않는 거고 결과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무책임한 거예요. 정말 무책임한 부모인 거죠. 그리고 괜히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책임지지도 못할 잘못된 책임감을 느껴서 애를 낳기로 결심하는 것 같기도 해요. 보면 그렇잖아요. 애를 그래도 우리 애인데 어떻게 지워?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 이러는 거죠. 이봐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의 그런 멍청한 선택이 자식된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과연 원할까요? 아니요. 절대 원하지 않아요. 말할 수만 있다면 제발 낳지 말아달라고 애원할 거예요. 가난한 상황에서 애를 낳기로 선택한 건 책임감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책임한 거예요. 본인들의 멍청하고 생각 없는 책임의식 때문에 애만 평생 밑바닥에서 사는 거야. 아니, 출산은 부모가 원하면 하는 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책임지는 계약이에요.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자식은 말 그대로 낳음 당한 거죠. 지금 화면이 좀 끊길 수가 있는데 낳음 당한 거예요. 낳음 당했다.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씨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실제로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 새끼 페류나 새끼네. 이렇게 페류나 취급을 하고 문제를 전가하잖아요, 자식한테. 그래서 다들 현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모여서 글을 쓰면서 그 가난의 고통과 괴로움을 풀고 있는 거죠. 좀만 찾아보셔도 수많은 글들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당장 한 치 앞만 바라보고 미래를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애를 낳으면 과연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낙관 편향이 있고 현실 자각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못 키워내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가난이 일상인 환경에서 자란 경우에는 주변 환경도 굉장히 비슷비슷하죠. 어릴 때부터 다 사는 게 주변에 비슷하고 그래도 애를 낳고 다 살고 있으니까 가난한 환경이면 애를 낳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나 기준 자체가 없어요. 즉 본인은 가난하다는 인식 없이 그냥 보통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아무 문제 없이 애를 낳는 거예요. 두 번째, 본인 만족. 본인 만족은 자녀를 통해서 본인의 만족을 충족시키려는 거예요. 본인 만족에는 여러 사항이 있지만 일단 뭐 본능적으로 자신의
그 본인의 유전자를 남기고 싶기도 하고,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가난하게 진짜 의지할 것도 없이 혼자 늙어 죽을까봐 무서운 거죠. 그래도 자식이 있으면 나중에 나를 보필해주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겠지 생각합니다. 자식한테 정서적 안정을 기대하고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보험. 그리고 가난한데 아이를 계획적으로 낳는 경우는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일단 부모인 본인이 유년 시절 외롭게 자라서 혹은 불행하게 자라서 아이가 많은 다복한 가정을 늘 꿈꿨기에 자식을 계속 낳는 경우, 경제적 능력을 자각하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냥 싸질러 대는 거죠.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본인의 희망사항을 충족하고자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출산이니 뭐니 해도 애들 많이 낳는 집은 많이 낳잖아요. 저 아는 분 중에 현재 그 지방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이 있는데 주변에 뭐 7남매, 9남매 이렇게 낳은 집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자세히 물어보니까 뭐 당연히 집안 환경이 좋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좁아 터진 낡은 집에서 그렇게 낳아대는 거예요. 애들이 많으면 다복하기 좋지 이러면서. 그런 집들 보면 대부분 큰애들이 그 작은 애들을 키우고 희생하는 애들이 많아요. 부모는 애들을 방치해서 애가 정신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짐승도 아니고 인간으로서 저렇게 싸질러대는 건 정말 무책임한 거죠.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부모들 특징이 애를 낳는 게 아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보다 내 인생에서 애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요. 본인의 만족과 행복을 우선시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께 가난이라는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고 피해자를 그만 양성해내세요. 진짜 솔직히 바퀴벌레 새끼들 같고 역겹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애 낳지 말라는 거냐? 너 그거는 차별하는 거 아니냐? 근데 경제적 요건은 출산의 필수 자격 요건이에요. 이거는 아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느냐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고, 가난해도 책임질 수 있다면 그건 논외지만 가난하면 책임지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가지고 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자 노력하는 노력형 부모들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가난한 부모 사이에서 소수고 보통의 경우에는 생각 없이 애를 낳은 만큼 생각 없이 키워요. 그리고 보면 자세하게 계산하고 계획해서 애를 낳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수입이면 양육비 얼마, 교육비 얼마, 노후 대비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필수적인 계산을 깊게 안 하죠. 오히려 뭐 부유층이나 중산층일수록 아이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준비해서 애를 막 싸질러대지 않아요. 가난함의 기준이 뭐냐 하면 뭐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걸 다 해줄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돈 때문에 계속 포기해야 하고 제대로 갖춰진 주거 공간과 독립된 방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어. 꼭 부유해야만 행복한 줄 알아? 야,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 우리는 너무 행복해. 우리 가족은 다 같이 둘러앉아서 뭐 하하호호 웃으면서 화목하게 잘 살고 있어. 야, 이게 과연 행복일까요? 본인 혼자 행복이라고 믿고 있는 틀에 가두고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학대죠. 학대예요. 본인들이 막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면서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 그런 말을 하는데 좋은 환경에서 진짜 행복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주 어린 애들이면
가난의 문제 인식을 크게 하지 못해요. 10대 초중반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가난의 뼈저린 현실에 부딪혀서 그 고통이 여러 일들로 크게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가난한 부모가 애를 낳는 것의 문제는 본인들이 생각 없이 싸지른 그 책임, 그 선택의 대가를 자식이 치르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책임지는 거지. 막상 자식을 낳는 건 부모의 선택인데 그 결과는 아이가 평생 짊어진다. 자식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라고 생각해보면 준비 안 된 선택이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애를 키울 때 문제가 되는 게 단순히 돈이 없어서 뿐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 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정보와 환경에서 옵니다. 가난한 부모는 사고방식, 말투, 생활습관이 전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가난이 사람의 사고방식과 정서 상태를 망가뜨리고 그게 양육에 그대로 전염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한 집의 부모는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개선 의지가 없어요. 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조차 안 하고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 현실을 그냥 안주하는 거고 아이는 이런 무능한 부모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아예 없어요. 대체 뭘 배울까요? 아이도 그 무능력감을 똑같이 보고 배우는 거죠. 주변에 정서적인 부모, 롤모델이 될 만한 부모가 없으니까. 이런 부모들은 배운 거 없이 무식하고 생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자기 열등감과 좌절감을 아이한테 투사하기도 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도 하죠. 아이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고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는 폭행을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애가 자식이 자라기 시작하면 애를 자식이 아니라 짐이나 투자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가난한 집에서 부모가 하는 사고 방식이죠. 너 때문에 내가 인생 망쳤다. 너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참고 산 거야.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 생각이나 해. 이렇게 말하죠.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끝나지가 않아요. 이거는 오히려 누구 자식은 이번에 변호사가 되었다는데 의사가 됐다는데 누구는 뭐 부모한테 좋은 집을 장만해줬다는데 유럽 여행을 보내줬다는데 등등 온갖 비교를 하면서 자식을 깎아내리고 들들 볶으며 본인의 노후를 강요합니다. 자식을 독립된 인간이 아니라 희생의 대가나 미래 보험으로 취급해요. 자식에게 제공해준 환경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상의 것, 최고의 것들을 바라는 거죠. 정말 공통적으로 양심이 없고 자격 자체가 없는 인간 쓰레기들이에요. 흙수저 부모들은. 아이를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거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죠. 하지만 가난한 부모가 태어나게 했을 때 그 선택의 결과는 아이 인생 전체에서 나타나요. 그냥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죄악인 거죠. 죄악이에요. 그러면 이건 더 이상 개인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예요. 저는 부모의 욕망이 아니라 태어날